우여곡절 끝에 전월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죠? 한 2년 더 눌러 앉아 살 수 있게 됐다. 가격 상승폭도 5% 제한해놨습니다. 이사 안 가도 되니까 전세 물량이 확 줄었죠. 그러니까 시중에 전세 씨가 말랐지요. 정부 정책이 잘못돼서 씨가 말랐다고 그러는데 당연히 그렇게 했으니까 시중에 전세 물건으로 나오는 게 줄지요. 이사 안 가도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온 임대자들 가격을 폭등을 시키니까 이 피해를 보게 생겼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다. 전체들은 그래도 제가 볼 때 한 80% 이상은 눌러 앉아 있어서 그 효과를 볼 것인데, 부득이해서 이사를 해야 될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참 이게 이 제도의 직접적인 희생양이 되게 생겼다. 정부도 고심이 많지요. 무언가는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뾰족한 대책은 있을까요? 내일 모레 대책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뭐 거의 예상이 가능한데 한두 가지 축정도 아니겠어요? 우선 급한 대로 전세 그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니까 민간에 있는 주택들 임대해서 다시 재임대 주는 방법,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방법, 이것인데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방법은 지금 늘린다 공급한다고 그래도 상당한 시간 후회되니까 문제지. 실질적으로 지금 급한 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 발등 불을 꺼야 되는데, 그죠? 1967년부터 부동산 대책이 나오게 되죠. 2017년까지 대책이 나왔던 게 큰 거만 작은 거 빼고 한 87번 정도 나왔어요. 이 정도 들어가지고 크고 작은 거 다 합해가 23번인가 나왔지요. 거기에서 플러스 한두 번 지금 더 되지요. 그죠? 그럼 큰 것만 굵직굵직한 것만 나왔더라 해도 한 90번 정도가 돼요. 이 90번 중에서 빠지지 않고 나왔던 게 뭐냐 그런 것들은 주택 공급입니다. 근데 그때 나왔던 이 주택 공급이 제대로 됐더라고 그러면은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주택 공급 대책을 그때 들고 나왔던 거고. 그런데 그걸 시행을 했는데도 지금 같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다면은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건 논리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근데 실제 그렇게 한 것이 또 공급이 되느냐는 문제도 한번 봐야 되거든요. 2006년도 이인기 국회의원이 국감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국 71개 공공임대주택을 건립단지가 있는데 그 중에 49개 70%가 지방자치단체가 반대를 해서 짓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2011년도인가 창원이 진해 마산하고 통합을 할 시기에 또 가격이 한 폭등을 했거든. 그때 국회가 정종원 국토부 장관을 불렀지요. 뭐 했냐고.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더니 니 뭐 했니? 이렇게 물으니까 계획은 세우지만은, 정책은 세우지만은 그걸 실현을 하려고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게 잘 안 된다고 그래요. 2006년도 이인기 국회의원 한 이야기와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2016년도) 임종선 국회의원이 그 LH공사로부터 이 자료를 받아요. 사업 승인을 받아놓고 착공하지 않는, 삽질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 몇 가구인가 봤더니 17만 8,277가구입니다. 이렇게 공급 대책은 나오는데 공급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다. 우리가 배추값이 올라가다, 그죠? 배추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장사들이 사재기를 해서 비싸게 또 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매점 단속합니다. 행사처벌 받아요. 그 다음에 정부 비축량 풀지요. 커피 외국에서 수입하지요. 가격 안정됩니다. 이 3박자가 맞아 들어가요. 주택은 어떻나요?
매듭매석 단수가 안 돼요. 세제관계 가지고 아무리 해도 내 지금 저지르고 나면은 세제는 저 뒤에고 그 과정에 올랐고 그 차익 내려오겠다는 그런 사람 대부분인데 비축량도 없어요. 지금 급한 대로 비축을 해놓으면 내보내려고 하니까 내보낼 게 없습니다. LH공사 맥가구 가지고 있는 꼴랑 맥가구 가지고 있는 거 자선사업 비슷하게 하는 거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해결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급히 돈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정부가 가진 돈도 없다. 정부는 왜 또 저금을 안 하는지 몰라요? 난 그것 또한 또 신기해. 개인들도 다 묵고 살 장기적인 장래를 위해서 저금을 하는데 정부는 저금을 안 해요. 그 해 받아가지고 그게 홀라당 다 써야 된답니다. 매점매석 단속도 안 돼. 비축량도 없어. 저축한 것도 없어. 뭐 가지고? 아무 가진 게 없어요. 그냥 정책만 가지고. 뭐 딸랑 두 쪽이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딸랑 두 쪽도 없다면 그러면 2년 후에는 자 지금 눌러 앉았던 사람들이 2년 후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때는 이 가격을 또 올릴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이야기. 여기도 가격 상승폭을 제한을 두고 싶은데 딸막거리죠, 그죠? 하도 시장경제 사니까 거기는 손을 안 대고 있다. 거기 손 안 대게 되는 것도 아무 소용 자체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인데 어차피 시장경제에 벗어난 정책 팬다고 욕 얻어먹는 짐에 한 번 더 하지 뭐. 이래 얻어먹거나 저래 얻어먹거나 똑같은 거 아이가. 그거 안 되면 이 지금 있는 거 자체가 2년 후에 되는 것도 무효인데 아무 효력 자체가 없는데 별로. 아무래도 이번에는 그죠? 이번에 급히 이사를 가야 되는 사람들에게 이 대책은 날이 센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날이 센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날이 샜지만 2년 후나 5년 후에는 어떨 거냐? 그때를 위해서 이제 딸랑 몇 쪽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정부 혼자서는 힘이 약하다. 안 된다. 이 거대 세력에 그죠? 절대 안 된다. 이 싸움판에 이해 당사자를 끌어들여야 된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힘이 있을 수 있는 데가 어디냐 보는 것 같으면 무주택자입니다. 2,400만의 무주택자들, 언젠가는 내가 집을 살 것이라고 적금을 넣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지금은 집이 없어서 전세 살고 세입자로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인 수요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대 공룡 같다. 거대 초식 동물 공룡 같다는 이야기. 이 사람들을 빨리 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조직화해야 된다. 단체화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 단체화해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빨리 만들어준다. 정부가 정책으로 나가고 정부가 못 이길 때는 얘들 힘을 뒷받침을 받아야 된다. 정부가 설정한 디펜스 라인, 어택 라인 여기를 뭉개고 들어왔을 때는 이 사람들이 이 라인을 지켜줘야 돼. 2,400만이다. 이 사람들을 참여시킬 때 과연 저 사람들이 임의대로 가격을 지 마음대로 올리고 정서적으로 이어가서 올리고 저어가서 올리고 이 가능하겠습니까? 턱도 없는 사람들. 정부는 가장 먼저 해야 돼. 5년 후를 준비하면서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다. 비축주택도 20만 원 정도는 가져야 된다. 233개 지방자치단체에 할당을 하든 어떻게 하든 20만 원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문제가 터졌을 때 방출을 할 수 있는, 방출을 해서 가격 안정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마련이 돼야 된다. 주거 안정 자금도 예비비도 50조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뭐 해볼 거 아니에요. 적어도 5년 후에는
지금과 같이 급히 아무것도 없이 또 정책으로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준비된 5년 후를 계획하고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이 지금과 같이 진행된 이 악순환은 끊을 수 있다. 이번엔 끊어야 된다. 5년 후를 준비합시다. 뭘 준비해야 되는지 세제, 금융 이런 것만 연구하지 말자. 지금 문제는 정서다. 정서 싸움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